지금쯤 올해 수능 시험을 본 고3 학생들이 자신의 결과를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을 텐데요. 정말 모든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즉 수능은 1994학년도부터 국내 대학 입시에 도입한 시험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능력을 점수화하려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전에 치러졌던 학력고사는 많은 과목별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과 또 암기식 교육과 학습에 대한 비판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수능 시험인데요.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역시 시행된 지 벌써 30여 년 가까이 되면서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입학을 위한 수학 능력 시험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박동열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박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불어교육학과에 있는 박동열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교육과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을 모두 끌어안고 있는 마치 블랙홀과 같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 시험이 변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의 특강에서 학부모님들에게 이러한 한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어서 이제는 창의적 인재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한 그러한 사람들을, 그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 이러한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언론이나 학교나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의 수학 능력 시험은 객관식, 암기 위주의 그러한 시험을 치러야 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 입장에서 그 질문은 너무너무 당연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 대답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또 뼈아픈 질문이어서 참으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1994년 이전에는 대학 입시 시험이요, 학력고사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학력고사라는 이름의 시험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험이 단순한 암기 위주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 때문에 중등교육이 굉장히 편협하고, 그리고 또 자율성이 없고, 이러한 어떤 획일화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비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고민 끝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어떤 시험 형태를 준비했습니다. 1994년부터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이 시험 제도가 실시됐습니다. 초기에는 이 시험이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대학에서 수학할 때 필요한 보편적인 능력을 그런대로 평가를 한다. 그러한 평가를 받아서 좀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보면 이 수능 시험이요, 점점 고등학교 특정 교과와 시험 범위가 연동이 되면서 점점점 학력고사와 같은 시험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재상의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 미래 사회, AI 같은 지능 정보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서로 통합하고 융합하고 그리고 그것의 그 어떤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서 그 어떤 새로운 가치와 지식을 창출하는 그러한 그 인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를 보고 역량 기반을 한 그 어떤 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재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과 그리고 역량들을 그 평가하고 그럴 수 있는 종합적인 시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서로 다른 그 면에서 그 어떤 우수한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그 어떤 협업 능력, 이러한 그 협업 능력이 필요한 인재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역량을 그 갖춘 그 인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을 해본다면 미래 사회는 능동적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요 생기는 문제들은 과거에는 정부나 기업이나 어떤 학교나 그 개별 단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은 서로 협력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나서지 아니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들이 미래 사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교육은 상위인지 능력, 다시 말해서 융복합적인 그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고 창의적 그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개개인의 어떤 특성을 고려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와 지식을 찾는 그런 창출하는 역량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수학능력 시험이 그 이름 그대로 보편적 학업 능력 평가를 해야 한다, 그렇게 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그 어떤 수능 시험을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냥 그 특정 교과목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이렇게 자꾸 변질되는 것을 보고 이제 이 통합 교과적 소재에서 문항을 출제하고 사고력 중심의 학력 평가를 하는 수학 능력 시험, 수능 시험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실제 수능은요, 우리가 지금 치고 있는 실제 수능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과목을 측정하는 학력 시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학에서 어떤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수학 능력도 아닙니다. 그래서 수능은 이제는 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능 체제를 변화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단계적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요, 관계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능 개편을 위해서 독립적인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아니하는 시간을 준비해야 되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수능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많은 학생들을 무한 경쟁 체제로 가두어 버리고, 그리고 단순한 그 어떤 지식의 암기 이런 것에 모든 역량을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수능의 지금까지 현재의 수능 시험의 체제를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철학적인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력 사회에서 우리가 능력 사회로
우리가 지금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수학 능력 시험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분명한 확고한 철학적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학 능력 시험은 최소 자격 기준으로 활용하는 그 최소 학력 시험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저희가 한국사와 그리고 영어를 절대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조금씩 모든 교과목을 절대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학 능력 시험을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으로 자격 고사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학 능력 시험이 자격 고사화되면 필연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의 반영 여부와 반영 방법, 반영 비율을 자율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미래 사회를 위한 수능은 단순 암기보다는 그리고 어떤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깊은 사고력을 측정해야 하는 시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일부 교과목에서 서술형 문항을 출제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항을 점점 확대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많은 시험들이 서술형, 논술형 시험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프랑스 바칼로레아 문항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시험이 단순하지만 책을 많이 읽고 사고력의 훈련들이 돼 있지 아니하면 답하기가 결코 쉽지 아니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바칼로레아 시험과 수능 시험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프랑스에는 객관식 선택형 문항 문제가 프랑스 그 학교에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요, 이 수학 능력 시험은 미래 사회, 특별히 지능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 혁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수능의 개선 문제는 교육의 본질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교사와 그리고 미래 교원들의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논술형 문항을 시험 문제를 내거나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 어떤 연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평가 문제는 교육 방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 방법도 이 깊은 사고력을 끌어내는 그런 교수 방법론을 개발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수학 능력 시험의 이런 방식의 개편은 단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12년 동안은 이 기간 동안에 단계를 거쳐서 이러한 그 서술형, 논술형 시험을 치룰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러한 평가 방식을 논술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평가를 해보고 그런 경험들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쭉 12년 동안 논술형 시험들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수능 시험을
이런 방향에서 개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험 채점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어떻게 객관화시킬 수 있고 타당하게 여기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하고 그리고 정부 당국을 신뢰하면서 서로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 주체들 가운데서 이 신뢰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꼭 건너가야 하는 본질적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사고력을 길러내고 그 깊은 사고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시험은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 시청자분들이 아마 수능을 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또 수능에 대해서 박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박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우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고등학교의 졸업과 관련된 학업 성취를 제대로 평가하는 데에도 좀 실패한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 수학을 위한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하는 데에도 그렇게 썩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는 비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수능을 우리는 지금 완전 단일 체제로 하나의 그것으로 치고 있습니다만은 그 미국의 경우나 프랑스의 바칼로리아처럼 이 조금 다양화하고 종류를 나누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느냐,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고 또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마도 그 수능을 좀 나누고 유형화시키는 것은 뭐 여러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어떤 미국의 SAT처럼 예. 그런 모델들을 좀 우리가 좀 봐드린다고 한다면 수능도 수능 1, 수능 2로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 1은 그야말로 대학에서 수학 능력 그리고 그 대학의 그 적성을 수학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들, 그런 시험으로 치를 수 있고요. 수능 2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목, 그 교과목에 대한 학력 평가의 시험을 치룰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능 1은 주로 그냥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 보편적인 시험으로 갈 수 있고, 수능 2는 어떤 좀 전문적인 지식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칼로레아 형태의 그 어떤 뭐랄까 수능을 좀 여러 개로 이렇게 유형화시킨다라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좀 우리의 시험 체제도 객관식 문항이 아니라 서술식 논술형으로 아마 그 문항이 과감히 바뀐다 하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방식이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기 진로에 맞는 시험을 선택해서 치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굉장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그 바칼로리아는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바칼로레아는 문학 바칼로레아라고 바칼로레아 L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사회 ES 바칼로레아가 있고 바칼로레아 과학 분야 S가 있고, 그리고 기술 쪽에 바칼로레아 T가 있습니다. 기술 쪽에 시험을 치를 때 그런 진로를 가는 학생들을 위한 바칼로레아 기술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랑스에서는 과학 쪽으로 진출하고 싶은 사람들은 바칼로레아 과학을 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또 그 학생을 뽑고자 하는 기관들은 그걸 참고해서 학생들을 뽑는데 유용한 자료로 쓰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그러면 박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대학은
수능 1과 수능 2를 모두 고려를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고 예. 그 이제 대학이 네.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건 네.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그렇죠. 있게 되는 건가요? 어떤 방식이든지 현재 수능 체제에서 벗어나서 대학에 자율권을 준다고 한다면 예. 대학은 자율성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평가 체제를 구축할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어떤 올바른 어떤 학생들에게 정말 적절한 예. 그러한 대학 전형을 실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그 수능 보면 뭐 그 최근에도 또 그런 일이 한번 있고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시험 당일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평소에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서 그 수험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수험자 입장을 생각해서 응시 기회도 확대하고 좀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성적의 유효 기간도 1년으로 할 게 아니라 연장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논의도 최근에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저는 말씀. 기본적으로 그 입장에서 우리 동의를 하고요. 깊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년에 1회 시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학생의 인생이 결정나는 것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러한 1년에 1회 치는 이 현재 수능이 과연 학생들의 갖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저희들이 입시 체제도 좀 생각해 볼 게 지금은 교수자 중심 이렇게 어떤 선택하는 사람들의 네.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사회는 학습자 중심이 돼야 되고 어떤 학생들의 어떤 갖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그 한 명 한 명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러한 수능의 방식들은 분명히 고려해야 하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도 뭐 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급작스럽게 시행하기보다는 좀 준비도 하고 철저한 연구도 하고 또 정책적인 시뮬레이션도 좀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대학의 입학 정원을 메우기조차도 이제 힘든 상황이 오늘날의 이제 상황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의미가 축소되거나 또 합격자들에게도 또 수험생들에게도 대학에게도 과거의 수능이 갖고 있던 의미와는 좀 다르게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이제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이제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도 현재도 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대학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학생도 지금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수능 시험과 그리고 수능 교과목에서 어떤 교과목을 선택했는가 뭐 이런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능 시험의 교과목의 축소라든가 조금 단순한 시험 그리고 보편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자격 시험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몇 점을 받느냐 또 이 문제 자기가 답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받는가 하는 게 굉장히 아주 민감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공정성의 문제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수험자 입장에서는 생각이 되는데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제 프랑스의 경우에 바칼로리아 시험의 경우에는 논술형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누가 채점하고 또 학부모가 시험 결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거나 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제 그렇게 심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저희들이 궁금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논술형 시험을 채점을 하면 평가자의 주관적 시각이
그 배제하기라는 좀 어렵죠. 예. 사실 어렵기 때문에 바칼로레아 시험도 평가자들이 평가를 할 때 점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사람이 이제 평가를 하는데 점수 차이가 있으면 그런 그 차이를 조정하는 조정 단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 조정 단계에서 그 시험을 주관하는 그게 너무 차이가 크면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또 다른 평가자를 예. 그 선택해서 다시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시험 그 성적이 발표되면 7일 이내로 학생은 자신의 그 성적에 대해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 그 볼 수가 있습니다. 7일 동안에.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은 뭐랄까 기술적인 오류 그런 것이 없다면 성적에 대해 점수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합니다. 예. 그러한 소송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는 그 사회의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 주체들 가운데 간에 서로 그 신뢰를 하는 거죠. 평가자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 교육 현실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방식의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아주 박 교수님 그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우리 교육 정책도 그렇고 우리 입학 시험 제도에 있어서도 신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큰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박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